무작위로 뽑은 40에서 93세 일본 남녀 938명의 허리를 MRI로 촬영을 했더니 60대 이상 인구의 무려 80%에서 심한 협착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척추관이 거의 꽉 막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겨우 17.5%. 저의 진료실을 찾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마 협착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됩니까? 혹은 협착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재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내가 걸을 때 다리가 자꾸 저리고 쥐가 나. 그러니까 자꾸 가다가 쉬어가야 되고 걷는 거리도 자꾸 줄어드는 거야. 며칠 전에는 저기 앞에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내가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 신호 안에 건널 수 있으려나 엄두가 안 나서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저도 어쩌다가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악몽 속에서 제 다리가 천근만근 도통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걸어는 가야 되는데 도무지 걸어지지를 않아서 땀을 쩔쩔 흘리다가 잠에서 깨곤 하죠. 일어나 보니 그저 다행히도 꿈이어서 휴 하고 한숨을 내쉬고 맙니다만, 그 어머님께서는 어쩌면 매일매일을 이런 악몽 속에서 사셨던 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이 이야기하신 이 증상은 바로 척추협착 또는 척추관 협착이라고 불리우는 척추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이를 파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에 척추협착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16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179만 명 이상으로 9.2%가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척추협착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을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이 무려 93%를 차지합니다. 노후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몽 같은 존재인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통계처럼 우리나라에서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로 볼 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가 점점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저의 진료실을 찾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마 협착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됩니까? 혹은 협착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저의 치료 경험을 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협착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좀 되시리라 싶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척추관이 왜 좁아지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뼈마디가 굵어지는 겁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힘을 견디면서 접촉면이 점차 넓어지며 굵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굵어진 관절마디를 보면 노화에 의해서 망가진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면 관절이 불안정해집니다. 관절 옆쪽을 꽉 잡고 있던 인대나 근육이 느슨해지는 거죠. 그때 관절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바로 접촉 면적을 최대한으로 넓히는 겁니다. 척추에 있는 이 관절면들 또한 굵어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변의 뼈가 굵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척추 안쪽에 있는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어찌 보면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은 우리 몸의 위대한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2013년 시행되었던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작위로 뽑은 40에서 93세 일본 남녀 938명의 허리를 MRI로 촬영을 했더니 오마이갓 놀라운 결과가 나왔지 뭡니까? 60대 이상 인구의 무려 80%에서 심한 협착이 발견된 겁니다. 척추관의 약 3분의 2가 막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였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제대로 못 걷는 증상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척추관이 거의 꽉 막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겨우 17.5%, 즉 10명 중
2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8명은요? 네, 아무런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찍어봤더니 협착증이십니다. 진단을 들은 셈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다리가 저리고 쥐가 많이 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은 내 몸이 노화에 적응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입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걷는 거리가 지속적으로 짧아지거나 신경마비로 인해서 다리에 마비나 위축이 오는 정도라면 신경관을 넓히는 적극적인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림의 경우는 척추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호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협착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3년간 수술 없이 추적 관찰한 미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전체 환자의 10에서 20%는 3년 뒤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증상을 유지하고 있거나 심지어 33%는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따르자면 척추협착이라는 질병은 적어도 증상이 있을 때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금세 증상이 확 심해지는 그런 질병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장 마비처럼 시간을 다투는 증상이 아니라면 척추 환경을 개선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또한 개개인의 환경과 증상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안정화의 효율적인 운동 프랭크입니다. 자, 프랭크는요, 팔 꿈치를 여기를 바닥에 대시는 겁니다. 이렇게 짚는 게 아니고요. 팔을 대시고요. 이렇게 대시고 어깨 너비만큼 대시고 다리도 이렇게 편안하게 뻗으신 다음에요. 너무 엉덩이를 들거나 허리를 젖히면 안 되고요.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스탠딩 프랭크인데요. 프랭크를 바닥에서 하시기가 사실은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바닥에서 하시는 정통 플랭크보다는요, 침대나 탁자 혹은 식탁도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높이가 있는 물체에 팔을 대시고 플랭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팔꿈치 대시고요. 그리고 다리를 쭉 뻗은 다음에요, 팔은요 어깨 너비로 벌리시면 되고요. 허리는 쫙 편 상태,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거나 젖혀지면 안 되고요. 딱 수평을 유지하는 정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요, 버틸 수 있는 정도,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프랭크는 지금 이렇게 벽 프랭크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척추관 협착의 증상이 약간 있으시면 이미 근력이 좀 많이 약해지신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바닥에서 하는 정통 프랭크나 혹은 이거보단 좀 쉽지만 스탠딩 프랭크 보다는요, 그냥 처음에는요 벽 프랭크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벽에 이 다리 너비를 어느 정도 벌리느냐에 따라서 운동 효과를 좀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 운동 강도를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벽에서부터 약간 더 멀리 오시면 됩니다. 어깨 너비로 팔을 벌린 상태에서 팔꿈치 이 아래쪽을요 바닥에 대시고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요 허리에 충분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엉덩이를 너무 젖혀서 넣거나 혹은 위로 올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냥 평평하게 유지한다 정도로 요렇게 1, 2, 3, 4, 5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틈틈이 하루에 5, 6회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체는 우주의 삼라만상처럼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척추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절면을 넓혀서 척추관을 좁히는 것은 우리 몸의 놀라운 적응 과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적응 과정이 지나치게 진행되면 우리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척추 협착에서 중요한 부분은 척추의 안정화입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 척추가 안정화될 때 우리의 척추 상태 또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인체는 놀라운 적응력만큼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 틈틈이 프랭크 많이 하시고 건강한 허리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통증요정 김학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